소맥 통합으로 1위 종합조리 회사를 만든 승부사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백수시대라서 사람이 100년 장수를 꿈꾸는 건 현실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주변에서 심심찮게 백수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100년을 일구어 온다는 건 조금 과장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0년 기업, 이는 꿈꾼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너십은 물론이거니와 경영진과 임직원, 제품, 경제 상황 등등 모든 여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지배적임을 누구나 예상합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100년 기업이 700만 개가 넘는 기업 중 단 열 몇 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 같은 비현실성을 입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 대표 주류 브랜드로서 새 역사를 창조한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를 이끄는 CEO 박문덕 회장을 향보해봅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창업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2024년을 맞으면서 100년 후까지 큰 계획이라는 100년 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자고 주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100년을 향해서 운동화끈을 조이는 이 다짐은 영광스러운 미래의 홀다운표를 꼭 쳐야 할 것만 같은 당위를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트진로는 최근 지금까지의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의 100년을 만든 기술력이라는 주제로 공개 행사를 열었던 건데요. 이 행사는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을 보여주기에 최적이자 하이트진로의 트레이드마크인 증류식 소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인 이천 공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하이트진로는 회사가 장수기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두 개의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최초와 1등. 그동안 하이트진로는 수많은 최초와 1등 제품들이 있었기에 100년 기업이 가능했고, 나아가 현재 국내 주류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참이슬과 테라 등의 성공은 100년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이천 공장은 1983년에 지어진 곳으로 참이슬을 일일 최대 600만 병을 생산하는 한편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 진로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공장으로 단일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기지입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 하이트진로는 앞으로의 100년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는데요. 2025년 경기 용인에 통합연구소를 만들어서 강원 홍천의 맥주연구소와 충북 청주의 소주연구소를 통합해서 최고의 종합주류연구소로 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해외 공장 건립 추진, 증류소 공장 건립, 경영 내실화 등을 통해 소주 세계화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회사 이름은 하이트라는 영어와 진로라는 한자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이트는 깨끗하고 순수한 맥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이트와 화이트의 낱말을 합친 거고요. 진로는 생산지인 평남 용강 진지의 참진자와 순곡으로 소주를 증류할 때 술방울이 이슬처럼 맺히는 제조 방식에 따라 이슬 로자를 합쳐 지었다고 합니다. 서양 맥주와 동양 소주의 만남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보일 만큼 하이트진로라는 회사 이름 역시 부조화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기호였습니다. 부조화의 조화랄까요? 또는 찰떡궁합이랄까요? 이건 되레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었습니다. 심하게 과장하면 하이트진로의 100년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절묘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는데요. 요즘 술자리를 가보면 소맥이 대세입니다. 또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주와 맥주를 같은 잔에 따라서 숟가락을 휘저어 먹는 퍼포먼스도 쉽게 볼 수 있죠. 저마다 많은 또 섞는 솜씨를 뽐내면서 바텐더의 솜씨가 칵테일의 맛을 좌우하듯 소맥의 맛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배경이 된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의 역사는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4년 10월 3일 평안남도 용강군에 설립된 진천 양조상회가 그 출발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된 이 근대적 주류 기업은 첫 제품 이름을 진로로 지었고요. 또 한국전쟁을 거쳐 서울 영등포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소주 시장 2위 자리에 오릅니다. 100년 기업의 두 키워드, 최초와 1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건데요.
소비자들은 진로를 두꺼비로 인식했습니다. 소주병 상표에 떡하니 두꺼비 그림이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 진로의 마스코트는 원숭이였다고 해요. 이 원숭이가 술을 즐기는 영특한 짐승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원숭이가 교활하고 음흉하고 잔망스러운 동물로 여긴다라고 해서 나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란 관용어에서 착안해서 두꺼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맥주의 대명사가 된 하이트는 박문덕 회장의 땀과 혼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창업자인 박 회장의 아버지 박경복 회장이 세운 조선맥주는 만년 2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도 조선맥주는 의뢰 2위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조선맥주에 들어간 박 회장은 1991년 사장이 됐습니다. 크라운 맥주를 생산하던 때였는데 이때 박 회장은 슈퍼마켓 한 곳을 통째로 빌려서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크라운 맥주의 인기 없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동양 맥주와 조선 맥주 라벨을 뗀 채로 라벨을 붙인 채로 각각 시음하게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맛보다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맥주를 만드는 두 회사 중 2위는 꼴찌나 다름없는 이 상황을 임직원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직원들의 무사한 일이 꼴찌 자리를 더 굳게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듯 사장의 자리에서 회사를 꼼꼼히 진단해 오비 맥주에 밀리는 이유를 찾은 박문덕 회장은 스스로 앞장서서 직원들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에까지 나섰습니다. 회사 북은 여관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임직원들과 여기서 먹고 자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렇게 하길 1년 만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트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에 신경을 무척 썼음은 불문가진데요. 100% 천연수로 만든 정말 순수한 맥주입니다 라는 광고 카피는 애주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천연수와 순순한이라는 낱말이 주는 상징성은 엄청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하이트를 찾는 주문소리는 결국 출시 3년 만에 맥주 시장 1위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다시 100년 기업의 키워드 1위 하나를 더했습니다. 아니 하나를 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탄생하는 하이트 진로의 두 축인 소주와 맥주의 위상을 수행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이트의 성공은 회사 이름을 조선맥주에서 아예 하이트로 바꾸게 했고 명실상부한 맥주 회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1년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회장에 취임한 박문덕 회장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소주의 대명사 진로를 전격 인수해서 소맥의 통합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이후 박 회장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두산의 처음처럼의 대세를 꺾었습니다. 두산의 처음처럼은 전기분해로 만든 소주지만 진로의 참이슬은 대나무 수초로 정제한 소주라는 광고 카피로 이슬처럼 순수함을 내세웠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유일하게 2세대 주류 업체로 군림할 수 있는 배경엔 박문덕 회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이 골든타임을 천명하면서 세계화에 집중했던 일은 지금도 업계에 회자되고 있을 만큼 국내 맥주 점유율 1위를 위해 투쟁했던 승부사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하이트 진로는 그때 아시아와 유럽에 적극 진출하면서 많은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소주의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북미,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박문덕 회장은 중성 물촉 정신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화살촉이 돌 가운데에 박힌다 라는 이 사자성어는 온 힘을 다하면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박 회장은 또 두려워하는 것을 과감히 시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우뚝 설 때까지 타부침주의 각오와 절박함으로 현실을 돌봐야 한다 라는 말도 박 회장은 입에 달고 삽니다. 타부침주는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 라는 뜻으로 배수진을 치고 결전을 각오하는 걸 뜻하는데요. 박 회장의 전투적이고 승부사 기질을 잘 드러내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진로와 합병한 후 한동안 실적이 부진하자 박 회장은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갖고 끝장 정신으로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자 라며
이 8시였던 임원 회의를 6시 반으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회의 시간 2시간 앞당긴 게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절박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겠죠. 정신이 모든 걸 지배한다. 위기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100년을 다시 시작하는 하이트 진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친숙한 위로가 될지 박문덕 회장의 숨은 리더십이 기대됩니다.